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 시작부터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제주도를 넘어 일본 남쪽 해상까지 비구름이 동서로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데다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한 비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26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0mm 이상, 중부와 충청을 포함한 내륙에도 많게는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는 제주와 남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 강수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다시 한번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내륙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는 모레까지 내리다 점차 그치겠지만 수요일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보된 만큼 저지대와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배수구 역류 등 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호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장마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하수관로를 집중 점검합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바지 막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로가 빗물바지가 쓰레기 등으로 막힌 경우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하수관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난해발 하수도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전국의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20대 기사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홀로 점검을 나간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지난 23일 오후 2시 15분쯤 이곳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점검하던 승강기 기사 20대 남성 A씨가 7층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아니 먼저 한 분이 걷어오시고 또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좀 문제가 열어드렸거든요. 도중에 어느 순간에 펑 소리가 났대요, 주민들이. 홀로 작업을 나온 A씨는 사고 직전 2시 5분쯤 사수 기사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사수 기사는 A씨를 지하 2층에서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던 A씨는 구조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인 1조 이상 점검을 권고하고 있지만 혼자서 헬멧과 안전줄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꼭 지휘하도록 돼 있거든요. 산재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들과 교육과 관리들을 철저히 했냐. 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로 법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엘리베이터의 관리 주체나 유지업자가 점검반을 꾸릴 때 소속 직원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씨가 근무하던 오티스 승강기 업체가 안전장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히 아파트 수리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인지 엘리베이터 제조와 시설 관리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경력이 부족한 20대 기사를 무리하게 현장에 내보낸 건 아닌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업체 오티스 측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안전작업 매뉴얼을 토대로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새벽 시간 인천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 있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 주변에 차량 14대가 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차량 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은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차된 차들 위로 번지는 시뻘건 불길, 검은 연기 기둥도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인천 상곡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5시 10분쯤. 택배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인근 차량 14대가 탔습니다. 최초 신고는 이렇게만 돼 있네요. 트럭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것만 들어와 있어요. 택배 짐 싣는 쪽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런 식으로 정보가 찍혀 있는 건 있어요. 경찰은 택배 차량에서 번개탄 잔해 등을 확인하고 방화를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차량 주인인 택배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불을 냈다가 불길을 보고 무서워져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꺼멓게 그을린 건물, 안에는 거의 재가 된 옷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서울 도봉산 인근 옷가게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안에 있던 70대 주인과 직원 1명이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게 안 형광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선 암벽 등반을 하던 60대 여성이 7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인 미륵장군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등반이 가능할 정도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장치 착용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공무원인 50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집에서 남편과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여성에 대해 살인이 아닌 영아 살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집행유예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 살인죄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 역시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씨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8달 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 A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YTN이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 최소 7년 이상인 존속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 여러 사회 보장 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녀자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수치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양형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아 살해의 원인은 느슨한 사회 안전망 탓도 적지 않고 산후 우울증 같은 심신미약 요소도 재판에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내일 공교육 박출제 논란에 발단이 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건데 오히려 준 킬러 문항이 늘어 중위권에서의 난도가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 문항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지각을 통해 확정된다는 취지의 지문을 쓴 필자 관점에서 로렌지의 확장 인지이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묻고 있습니다. EBS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가채점 결과 이 문제 정답률은 36.4%로 국어 영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오지선다형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 국어만 놓고 보면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국어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6월 모의평가였거든요. 킬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항은 특별히 더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치 수능은 물론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박 출제 배제를 지시하고 교육부 국장이 경질됐으며 출제기관장이 사임한 배경이 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다수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명확히 밝힐 경우 수험생 혼란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문항들을 보시면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정답률 30-40%대의 중난도 문항이 증가할 거란 전망도 커집니다. 다수의 중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사교육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준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소비가 많기 때문에. 또 킬러 문항은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준 킬러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킬러 문항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교과 보충지도, 입시준비 지원 등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개설 사흘 만에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등 40건이 접수돼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불안 마케팅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짓 과장된 말로 킬러 문항 등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나 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광고 등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세대 교육행정정보서비스 나이스가 개통과 동시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이후 다른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 정보가 유출된 사례 등 10여 건이 접수되면서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또 그동안 나이스 접속이 지연됐던 서울시 교육청의 서버 증설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기말고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역량을 당분간 집중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문항 정보표를 변경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자녀 교육비에 한 달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학원비로 지출하는 셈인데 서민 가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포기하기 어려운 지출, 바로 자녀 사교육비입니다. 소득이 높든 적든 예외는 없습니다. 고소득 가구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만큼을, 서민 가구는 식비만큼을 자녀 교육비로 썼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올해 1분기 중고등학생 자녀의 한 달 학원비로 평균 11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평균 지출 653만 원의 17%에 달합니다. 한 달 식료품을 구매하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액수만큼을 사교육비로 쓴 셈입니다. 서민 가구도 이런 경향은 비슷했습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 가구는 각각 48만 원과 51만 원을 학원비로 썼는데 식비나 주거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으로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사교육을 하나라도 받는 학생이 전체 78%로 늘었고 참여 시간도 일주일 평균 7시간을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총 규모 및 참여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가구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통조림 일부 제품 가격이 최대 25% 오릅니다. 우선 스크류바, 조스바, 옥동자바 등 아이스크림 가격이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조지아 오리지널 카페라떼와 맥스 캔커피 가격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가격이 100원 인상되고 고티카 커피도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동원 황도와 스위트콘 가격도 각각 14.3% 오른 4,000원, 25% 오른 3,000원이 됩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용병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합의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협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서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해 조처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은 남부 로스토프나도의 군 시설을 장악한 뒤 보로네즈를 넘어 모스크바를 향해 북진 중이었습니다. 이번 반란 사태와 관련해 외신들은 반란이 진압됐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하고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에도 물음표를 제기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한 푸틴의 결정은 가장 큰 전략적 실수이자 조만간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중대한 실수임이 입증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일로 러시아 엘리트층 내에서 푸틴의 권력 장악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이번 주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설비를 최종 확인하는 검사가 오는 28일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 장비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 작업을 중지하고 내일 이후 다시 하기로 했는데 굴착 장비를 인양하면 방류를 위한 공사는 거의 끝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도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해당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은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에 인위적인 실수가 없도록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전 방류 설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검사를 오는 28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로 방류 설비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일부 주변국은 물론 자국 어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我々にとりましてこのアルプス処理水を流されるということというのは、やはりその死活問題である放流は私ども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それには賛成できないと。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어민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여론전에도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유착서를 제기한 한국의 일부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외무성 반박에 이어 관방장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日本が IAEA に対して政治献金を行ったり、IAEA レビュー報告書の結論が最初から決まっていたり、第三国専門家が飾り物といったことはありえません。 일본 정부는 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신안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돌입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즉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을 중심으로 매주 4회 현장 점검을 하되 향후 충청, 경기 권역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요일 저녁만큼 보내기 아쉬운 시간이 또 있을까요? 고속도로 위로도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들로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 중에서는 여전히 50번 영동선이 가장 불편한데 새말과 용인 주변을 포함해 총 32km 구간 답답하고요.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의 경우 경기권의 정체는 차츰 짧아지면서 지금 안성에서 반포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여전히 경기권에 진입하기가 많이 답답합니다. 서해대교를 앞두고 11km 구간 밀리는데 그래도 이후 상황은 많이 어렵지 않겠고요.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는 여전히 충청권인 옥산 일대 통과가 많이 불편한데요. 여기에서 14km가량의 정체를 지나고 나면 이후 수도권에서는 안성과 양재 주변에서 6, 7km씩 밀리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입니다. 천안 방향 정체는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10여 킬로미터 구간 계속되고 있고요. 앞서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 중에서는 50번 고속도로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천 방향 강원권에서는 새말 부근에서 8km 구간 밀렸다가 이후 경기권에서는 양재터널을 지날 때까지 여유시간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서종 부근에서 11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도 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수도권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은 출근길과 퇴근길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0mm 이상, 충남과 경북 북부에는 12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에는 최대 10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4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출근길과 퇴근길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배수로를 사전에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침수와 하천 범람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축대 붕괴와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이 25도가 예상되면서 한여름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주 중반에는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니까요. 호우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TN24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